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3.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계 내에서 물질은 다른 형태로 바뀌면서 순환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자연계에 풍부한 탄소는 석탄이나 나무 등 우리 주변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요. 지구계에서 탄소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발전소는 이게 전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곳이 발전소인데요. 발전소에서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동안 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어요. 석탄이나 석유처럼 석탄은 식물의 유해, 석유는 동물의 유해, 유해는 죽은 생물의 몸체였죠. 이것이 땅 속에 묻혀서 생성된 연료가 화석연료예요. 그래서 주성분은 탄소이고요. 이런 화석연료는 보다시피 화석과 생성 과정이 같아요. 그런데 화석과 다른 것은 지하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생물의 형태가 남아있지 않고 이 탄소라고 하는 연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석탄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석탄, 석유와 같은 것을 화석 연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석탄과 석유가 생성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볼게요. 석유의 생성 과정 1. 동물의 시체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2. 지층의 열과 압력을 오랜 시간 동안 받는다. 3. 생성된 석유가 유전을 통해 나온다. 석탄의 생성 과정 1. 식물이 물속에 가라앉는다. 2. 식물이 흙과 모래에 묻힌다. 3. 그 위에 흙과 모래가 쌓여서 높은 압력과 열을 받는다. 그때 발전소에서 화석 연료를 연소를 시켜요. 연소는 이 그림처럼 발전소에서 우선 화석 연료 중에서 보통 석탄을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석탄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하면서 타게 되는 것을 연소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화석 연료가 연소되는 동안에 화학 반응식을 보면요. 탄소가 산소 O2와 결합을 해서 CO2, 이산화탄소의 형태가 되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기권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동안에 탄소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직권, 땅에 있던 화석연료가 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연소하게 되면 기권,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지에 써있듯이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해서 직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머물던 탄소가 이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의 양분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식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해서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산소와 포도당으로 변화를 시키잖아요. 이러한 과정을 빛을 이용했으니까 빛광, 그리고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합성했으니까 합성, 광합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을 보면요. 이산화탄소 6CO2 더하기 물 6H2O 화살표, 그러면 6O2 산소 더하기 포도당 C6H12O6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머물던 그 탄소가 광합성 과정을 통해서 식물에 이런 양분의 탄소가 있죠. 양분으로 저장이 되면 탄소는 기권에 있던 탄소가 식물이라고 하는 생물권으로 탄소가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에 나와 있죠. 광합성을 통해서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탄소가 이동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식물을 포함한 생물은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 과정은 이런 영양분을 산소와 결합시켜서 연소를 시키는 거죠.
연소를 시키게 되면 반대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거든요. 그때 이런 호흡 과정을 통해서 생물권에 있던 이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다시 대기 중 기권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생물권의 탄소가 다시 기권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물이 땅 속에 묻혀서 화석연료, 이 식물의 경우에는 석탄이 되겠죠. 이걸로 변하면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다시 화석연료가 되면 이 땅 직권으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죠. 식물이 땅 속에 묻혀서 화석연료로 변하게 되면 생물권의 탄소가 다시 직권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석연료를 캐내서 발전소에서 또 연소를 시키게 되면 다시 직권에 있던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기권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탄소가 이동을 하면서 순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수권으로 가볼게요. 여기 3번에 있죠.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 CO2가 물에 녹아요.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돼요. 이산화탄소 CO2가 물 H2O에 녹게 되면 H2CO3인데 이게 이제 이온화가 될 테니까 EH 플러스 더하기 CO3 E 마이너스, 그러니까 탄산이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대기 중, 그러니까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의 이 탄소가 물에 녹게 되면 수권에서 CO3 E 마이너스, 탄산이온의 이 탄소 형태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았을 때 기권에 있던 탄소가 수권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요. 이렇게 물에 녹은 탄소, CO3 E-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산호조개와 같은 해양생물의 단단한 껍데기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식은요. 물에 녹아있는 CA2+, 칼슘이온에 이 탄산이온 CO3 E-가 결합을 하게 되면 CaCO3라고 하는 탄산칼슘 껍데기를 만들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나와 있죠. 해수 속에 있던 그 수권에 있던 탄소가 해양생물의 껍데기니까 생물권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탄소가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생물이 죽은 후에 이런 산호나 조개와 같은 생물이 죽은 후에 퇴적이 되면 CaCO3 탄산칼슘이 퇴적이 되면 퇴적암 중에서 석회암이 되잖아요. 석회암이 되면 이 탄소가 해양생물이니까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죽은 후에 퇴적되어서 석회암이 되면 석회암은 땅에 있는 거니까 탄소가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탄소가 형태를 바꾸면서 지구계의 각 권,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사이를 이동하면서 순환을 하는 걸 봤는데요. 이런 것을 말 그대로 탄소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탄소의 전체 양은 변하지 않고요. 단지 탄소가 형태를 바꿔가면서 각 권 사이를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 순환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학습지 2번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최근에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다고 해요.
사진은 북극 근처에 빙하가 녹는 장면인데 마치 눈물을 흘리는 얼굴처럼 보이죠? 이렇게 최근에 빙하가 급격히 녹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구온난화로, 말 그대로 지구가 온난, 따뜻하게 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빙하가 급격하게 녹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했잖아요. 앞에서 봤듯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주로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석유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화석연료를 연소시키게 되면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잖아요. 이렇게 오늘날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양이 많아지면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이와 또 나무 연료를 얻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의 수가 줄어드니까 나무가 흡수하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양이 감소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배출되어지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증가하고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감소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래프는 최근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인데요. 1880년대에 산업화가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더불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선 이 그래프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1800년대부터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부터 평균 기온 변화값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 그래프를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지구온난화 현상의 주요 원인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할 때 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온실효과와 관련이 있잖아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지구 복사 에너지 이 적외선을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시켜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는 온실효과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지구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했다가 많은 양의 지구 복사 에너지를 지표로 방출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온실효과가 강화되어지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대기 중에 온실기체, 특히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해서 온실효과가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온난화에 대한 정리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지구에는 탄소가 대기에 몇 프로가 있고 또 땅속에 갇혀있고 나무에 붙잡혀 있는 게 있어요. 네. 나무들이 광합성 막 하면서 이산화탄소 분해해가지고 탄소를 잡아두잖아요. 그 걔네들이 땅에 묻히게 석탄이 되고 네네. 뭐 이렇게 석유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인간들이 땅 밑에 파묻혀 있는 탄소가 들어있는 연료를 꺼내가지고 산업혁명 이후에 300년 넘게 막 태웠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네. 탄소가 해방이 됐어요. 그 나무를 막 변했어요. 나무가 붙들어주는 탄소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구 대기에 탄소의 함유비가 이렇게 된 건데 두 번째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환경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이 빙하인 얼음이 녹겠죠. 밑에 그림을 보시면 1980년에 북극 빙하의 양이에요. 그리고 2012년에 북극 빙하의 양인데 이 북극 빙하가 녹아서 북극 빙하의 양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빙하가 녹게 되고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바닷물 해수가 열에 의해서 팽창을 하겠죠. 이렇게 얼음이 녹고 또 물이 열 팽창을 하게 되면 결국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선은 빙하가 녹는 거에 대한 장면을 보도록 할게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극지방의 얼음들이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표에 흡수되는 태양에너지의 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지금 이 시각에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극지방의 얼음들. 지구온난화로 인한 변화는 우리에게 이상기후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해안 저지대, 낮을 져잖아요. 그 해안의 낮은 지대에 물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침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육지의 면적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태평양에 투발루라고 하는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이 있는데요. 여기가 해발 고도가 낮아요. 낮은 지역인데요. 이 섬은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어서 매년 0.5cm씩 물에 잠기는 중이라고 해요. 그러면 해수면 상승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이상기후의 미래. 세계의 모습은 어떨까요? 평균 기온의 상승으로 계속 높아지는 해수면. 세계 곳곳의 도시는 물에 잠기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 두 번째는 가뭄과 홍수 등의 기상이변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달을 이에 변할 편이니까 기상이 정상적일 때와 다르게 변화되어지는 걸 기상이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온난화하게 되면 가뭄, 홍수 등의 기상이변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물의 증발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토양이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가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지구의 기온이 상승해서 물의 증발량이 많아지게 되면 대기 중에 수증기 양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구름이 잘 생기겠죠. 이렇게 구름이 잘 생기면 한 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어서 홍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지난 2010년 한 도시를 마비시킨 눈. 한 나라를 아비규환으로 만든 비. 그리고 한 계절을 지옥으로 만든 더위. 소중한 일상과 삶을 앗아갔던 낯설고 심각한 변화, 이상기후.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된 이상기후의 시대. 인류가 앞당긴 기후의 변화 속에 우리의 미래가 바뀌고 있습니다.
2011년 여름, 대한민국을 덮친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 이 기록적인 폭우로 중부지방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의 습격은 올여름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변화 세 번째는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생물의 서식지가 고위도로 북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라봉이 제주도에서 주로 서식을 했는데요. 이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던 이 생물이 지구가 온난화가 되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게 되면 따뜻했던 지역은 오히려 더워져서 이런 생물이 살 수 없게 되고요. 좀 더 고위도인 지역이 따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물이 살 수 있는 서식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의 서식지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고위도 지역으로 북상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생태계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라봉의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고운 거제로 서식지가 북상을 했고요. 사과의 경우에는 대구에서 영월로, 복숭아는 경산에서 춘천으로, 녹차는 보성에서 고성으로, 쌀보리는 아산에서 강화로 재배지가 북상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종의 경우에도 고등어, 갈치, 참다랑어와 같은 난류성 어류가 북상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난류성 어류의 어획량이 증가를 한 거고요. 명태와 같은 한류성 어류가 북상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한류성 어류의 어획량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 변화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기후의 변화와 함께 시작된 자연의 변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해양 생물들이 우리의 바다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자 난류성 어종들이 한반도의 바다까지 몰려온 것입니다.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던 파랑돔과 같은 난류성 어종들도 점점 북상해 독도 앞바다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변화는 뚜렷합니다. 한국의 대표 어종인 명태, 대구 등의 한류성 어종은 크게 줄었고 오징어, 고등어 등의 난류성 어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3번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그러니까 막기 위한 대책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소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서 첫 번째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거예요. 이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 대기 중으로의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3번처럼 이 발전소에서 생산되어지는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이용을 늘리는 건데요.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소는 태양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고요. 풍력 발전소는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고요. 수력 발전소는 물의 힘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고, 지열발전소는 이렇게 김이 나오는 게 보이죠? 땅의 열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사용 없이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숲을 늘리는 거죠. 이런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숲을 늘려서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을 늘리게 되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양은 감소하니까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는 국제협력을 통해서 온실기체를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이 국제적인 약속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든 국제협약인데 우리나라는 1993년에 여기에 가입을 해서 온실기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약속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다 같이 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다 같이 온실기체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우리 각각의 개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하는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상에서 오는 녹색 생활의 지혜 가정에서부터 함께 실천해봐요. 냉난방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친환경 제품과 장바구니 이용해요. 직장에서도 따뜻한 온맵시 대중교통 이용하고 쓰레기 줄이는 지혜로운 식당 일회용품도 자제해봐요. Green Light 우리 가족들부터 Green Light 우리 친구들부터 작은 일이라도 이제 모두 함께 시작해. 교복과 교과서 깨끗이 물려주는 내가 우리 반에서 녹색 생활 지킴이 함께 가꿔가는 그린 캠퍼스. 이면지 다시 쓰고 개인컵 사용하죠. 플러그를 뽑아요. 버릴 음식 줄여요. 분리수거도 생활화해요. Green Light 우리 가족들부터 Green Light 우리 친구들부터 작은 일이라도 이제 모두 함께 시작해. 우리 일상 속에서 Green Light 모두 실천해봐요. 지혜로운 생활 작은 일부터 우리 모두 함께 시작해.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